신속히 보강. 주요 특선, 즉 예상 침투로상에는 탐지와 타격이 통합된 체계를 구축하며 중요 지역인 비행기지, 특정 경비 지구 등에는 탐지, 특별, 타격이 통합된 방어 태세를 만들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해 나가겠다. 항공 전력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대드론 무인기를 포함한 소프트킬 능력을 보강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드론사령부 창설 추진입니다. 운영 개념은 기존 정찰 감시 등 제한적 임무를 넘어 다양한 전략적, 작전적 임무 수행에 가능한 다목적 드론 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드론 사령부의 창설은 전력 도입과 연계하여 임무, 기능, 작전 계획, 부대 구조 등을 진화적으로 단계화 발전시키면서 체계적인 전투 발전 주도를 통해 미래의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의 조직으로 발전시키되 현재 전력화 중인 작전사 이하의 전력과 조직과는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설 준비단은 1월 16일부터 창설실까지 운영한 체계적인 드론 사령부 창설 준비 임무와 운영 개념, 작전 계획, 작전 수행 체계 정립, 부대 구조 구체화 등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지휘 구조와 편성 등을 구체화하고 드론 전력은 신속 획득과 연구 개발 등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적의 도발에 대해 전에 없었던 과감한 대응, 무인기를 적 지역으로 침투시켜 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북소형 무인기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도발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결전 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또한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 상황을 예행 연습하는 수준으로 확달시켜 나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그때는 주민신고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초기에 무인기 판단과 상황 보고 전파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북한의 무기를 탐지, 식별, 추적한 것은 군이 그만큼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군이 이번 작 실패했다고 단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장관. 예, 탐지 추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진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격추하지 못했다는 그 측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결과 보고서도 보고 드렸듯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확인된 것이 있고 추후 이것을 조기에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 대비태세에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무인기를 북한의 무인기 침해에 대해서 우리 군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위권적 조치라고 그래 봅니다. 예,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합참의장은 한국군은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낼 때 유엔군 사령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제는 이거는 평시 작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는 관련이 없어서 합참의장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무인기를 수도 서울까지 침투시켜서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한 북한 한마디 안 하고 우리 군이 오히려 정전협정을 준수해서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 우리가 그 대응 개념에서 자위권 차원에서 무인기를 운용했던 것은 전정협정에서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 것이 뭐 국제법적으로도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군의 대응이 제한된 대통령 이전을 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통령실 이전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이 없다 보고 있죠.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시 19분에 레이더에 최초 탐지됐는데 대통령에게 107분 만에 보고되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단순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레이더에 점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으로 나타난 것이 그것이 무인기인지 새떼인지 무엇인지 식별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추적해서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 판단이 초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는 제가 12시 어간에 했지만은 그러나 그 전부터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부터 계속해서 안보실 개통을 통해서 위기관리센터를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는 되었습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드린 시점이 12시 좀 지나서 했다 이렇게 말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비태세 검열단장님 나와주세요. 나오는 시간은 빼시죠. 예. 네, 전비태세 검열단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한 30일 가까이 점검을 했는데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경호처는 점검했습니까? 예스노만 얘기해 시간. 저희는 수방사하고 1방공여단을 경호처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관님 조사는 안 했습니다. 합참의장 대상으로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참은 실시했습니다. 합참의장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사람을 가지고 하지 않고 합참 관련 부서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 합참의장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참 의장님은 제가 하지 않아요. 네, 들어가세요. 제대로 된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것은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인데 경호 실패와 위기관리 실패는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작전 실패 중에서도 제일 당사자인 합참부장과 장관을 하지 않은 이 전비태세 검열단의 보고는 저는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군 방첩사령관님 나와요. 이것도 시간에 제외해 주세요. 참모장입니다. 네, 참모장님, 무인기 침투 이후에 국정원과 방첩사가 여러 가지 조사와 차를 하고 있죠. 보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보완 조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누굴 대상으로 했까? 국정원은 국방부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 저희 방첩사령부에서는 합참과 군 관계자들 대상으로 보안 조사를. 방첩사는 아마 군인을 대상으로 했을 거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라든가 저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저는 의혹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사찰이면서도 이것은 명백하게 언론에 재갈을 물고 국회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 것이죠. 결과 나왔을까? 조사 결과? 현재 보안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 조사가 진행되면 군은 되게 위축돼 있겠네요. 들어가세요. 시간 빼주세요. 방첩사와 국정원이 보안에 관련돼서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죠. 총구 방향을 엉뚱한 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주안을 가지지 않고 하사를 다른 데로 돌리고 있죠. 합참 의장님, 예. 1군단의 월롱진지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당일날 19분에 최초로 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후방사 진지에서 10시 38분경에 탐지가 됐어요. 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탐지 위치가. 수방사 진지에서 탐지한 것이. 38분에 탐지했지만 그것이 무인기라고 평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게 말씀드린 집계가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무인기와 셋대를 구분하기 위한 사업은 개발하는 사업은 진행. 세계적으로 무인기화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무인기를 판별하고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지구상의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지금 발달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로 알고. 그러면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어디에 와 있어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도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지금 이제 작전의 개념도 뭐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몸소 당했잖아요. 답변하기. 저희들이 지지 않았다고. 저는요, 진 정도가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양 남북의 군부를 내세워서 맞짱을 떴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완판으로 이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지난해 12월 31일 북한 당 전원회의에서 자, PPT 띄우겠습니다. 보세요. 저 사진 보셨죠? 예, 봤습니다. 북한 서열 1위 박정천 해임했.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북한부 전격 다 교체했어요. 국방상, 정참모장, 신방위부장 다 교체했습니다. 남북의 분단 역사에서 70여 년의 분단 역사에서 이렇게 북한이 군부를 모두 다 전격 교체한 신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걸로 기억.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경기 나갔는데 경기 잘하는 팀을 코치로 1분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어들 다 전격 교체하는 경우 그 팀이 경기를 잘할 때 교체합니까? 아니면 경기를 못할 때 교체합니까? 못할 때. 자, 6개월 동안 남북이 붙었어요. 두 군부가. 그래서 완판승으로 지금 이긴 겁니다. 이겼으면 이 시점에서 저 같은 사람은요, 물론 이번에 우리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새로운 것도 우리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게 보고 보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장관이나 오늘 이 합참 우장님한테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북한하고 비례 대응하면서 잘 싸웠다. 저는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입에서나 합참 우장. 이 아크 부대에서 대통령 하신 말씀 때문에 그 외교적 성과 다 가려지고 국내는 정쟁이 되고 또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 북한하고 이란은 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조용한데 제가 사실관계 물어볼게요. 다 아시지만 대통령께서 우리의 적이 이란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적이 이란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UAE 적이 이란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UAE에서 이란은 친구인데 적도 아닌데 왜 대한민국 적으로 해서 불편하게 만드냐고 UAE에서 항의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란에서가 아니라 UAE에서 항의해야 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장관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말이죠. 이란이 UAE의 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이고 팩트라는 측면에서 원내대책회의 때 우리 당의 조영 원내대표께서 이에 관련된 발언인데 혹시 보도도 됐는데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다수 보도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란이 UAE 적이라는 게 2018년 2월에 월간조선, 18년 3월에 김종대 전 의원이 또 방송에 나가서 하신 말씀, 2019년 동아일보, 2020년 조선일보, 2021년 연합뉴스 등에 있었다. 이 이야기 다 들으셨죠? 예, 다 듣고 다 읽어봤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중앙일보 기사에 위키피디아의 이란 혁명비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북은 우방이고 우리하고 UAE하고 미국은 적이다. 이렇게 이란 혁명수비대 사실상 이란의 최고 권력기관에서 명시했는데 그 보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2020년 당시 우리 문재인 정부나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나 여기서 여기 대해서 이란에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란이 우리 보고 적이라고 그랬는데 문제 제기한 적 없었어요. 우리 대통령은 이란을 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네. 이란하고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가장 위협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을 것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위협이 뭡니까?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 특정 대상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이렇게 고도로 발전하는데 이란 기여했다는 것은 정설이죠. 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2013년 2월 12일 날 북한이 삼짝 실험할 때 이란 과학자가 참관했다고 당시 보도가 되었었고요. 탄도미사일은 뭐 많은데 제가 다 이야기 안 하고 80년대 90년대까지는 북한이 이란한테 기술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스커드 미사일 같은 걸 북한으로부터 받아서 이란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몇 년간 이란에서 주로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줬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장관님 가세요? 예,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특히 고체 연료와 SLBM에 관련돼서는 예. 전문가들 뭐 여러 가지 보도도 됐고 저도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전문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토의도 했는데 북한이 저렇게 빨리 고체 연료 미사일과 SLBM을 지상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2017년부터 해상 콜드 런칭을 하는 것들은 이거는 스타일을 보니까 중국을 통해서 하는 건데 두 가지다. 중국으로부터 직접 기술을 이전받았든지 아니면 중국이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팔았던 것이 역개입됐다. 두 가지 루트를 되게 전문가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학자도 있지만 오비긴 하지만은 한미 정보 당국에서 나오셨던 분들도 그렇게 합니다. 장관님 혹시 이 얘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리 물론 자세한 것도 있겠죠. 어디로부터 어떻게 전화되는지 정보본부에서는 예민하게 보고 있죠. 예,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국정원하고 이 문제를 잘 추적해 보셔서 그래서 뭐 정부 당국자인 장관님은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쉽게 말하면 북한은 주범이고 이란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종범. 저는 그렇게